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축전기의 연결에 대해서 그중에 직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축전기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축전기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C1이고 나머지 하나는 C2입니다. C1, C2는 전기 용량을 얘기하죠. 자, 요 두 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선을 긋는 거는 도선입니다. 도선을 연결해 가지고 요렇게 한 이거를 병렬 연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C1하고 C2에 이제 왼쪽 두 개를 연결하고 오른쪽 두 개를 연결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요점이 A고 요점 B라 그러면 이제 A, B 사이에 전이차를 걸어줘 가지고 전하를 이제 축적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축전기 두 개인데,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A, B에다가 이제 이 배터리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했다 봅시다. 이렇게 이제 V라는 전이차를 걸어줬단 말이에요. A하고 B에. 그럼 VA 마이너스 VB가 이제 V가 된 이런 이제 전이차를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자, 요 부분, 여기 요렇게 나온 요 부분, 요 전체가 도체 덩어리입니다. 도체 한 덩어리예요.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요 부분도 또 새로운 또 다른 도체 덩어리입니다. 요 두 덩어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 두 도체 덩어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 지난번에 직렬 연결할 때는 이 도체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등장했죠. 근데 지금은 두 개밖에 등장 안 합니다. 그래서 A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 도체 전체의 전위가 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B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파란색 도체 한 덩어리가 또 동일하다. 그래서 그 전위 차이가 이제 V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부터 이제 바로 C1마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은 C1마 보면은 C1 부분을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왼쪽에 전위 차이고 오른쪽 전위 차이가 V라는 전위 차이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왼쪽이 더 높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 가지고 여기 생기는 이 전하, 여기 전하를 Q1이라고 그럴까요? Q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공식이 바로 C 곱하기 V인데 지금 C가 C1이고 전이차는 V죠. 여기 이제 Q1이 생긴 거예요. 금세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2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C2고요.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의 전이 차이가 왼쪽은 빨강색에 해당되고 오른쪽은 파란색에 해당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양단에 똑같은 V라는 전위 차이가 걸리게 됩니다. 물론 왼쪽이 높죠. 따라서 왼쪽에 이제 전하가 생기는데, 요 생기는 전하를 Q2라 그러면 Q2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 바로 요 축전기 공식, Q는 CV다. 근데 C가 C2고 V는 V죠. 그래서 Q1, Q2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V를 걸어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요 C1 부분에 요거를 녹색으로 할까요? 여기 Q1이라는 전하가 생기고 C2에는 Q2라는 전하가 생기고, 물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1, 이쪽에서 마이너스 Q2가 생기겠죠. 그래서 C1의 축전기 왼쪽에 Q1하고 C2의 축전기 왼쪽에 Q2가 생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V를 갖다가 차단했다 가정합시다.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배터리를 제거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이렇게 돌아온 상태예요.
이제는 여기엔 Q1이라는 전화가 있고 여기 Q2가 있죠. 여기 C1이고 C2고요. 요거 A고 여기 B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VA 빼기 VB는 공식에 의해서 VA 빼기 VB는 요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전위 차이가 이제 우리가 알고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C1이고 전하가 Q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C1분의 Q1이 되죠. 자, 그래도 되고 또 밑에 요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C2분의 Q2죠. 그래서 Q1, Q2가 두 개가 C1분의 Q1하고 C2 이꼬르 C2분의 Q2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Q1 대 Q2의 B가 C1 대 C2라는 얘기죠. 이게 전기 용량의 B만큼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어진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감아 보시면은 이거를 나중에 장차 이제 A하고 B에다가 뭐 딴 거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회로를 공부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일단 보면 이제 요 뭔가 연결하면은 전하를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하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다 이제 뭔가 연결하면은 여기 원래 Q1, Q2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요쪽은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전하가 흘러가거든요. 지금은 요 상태에서는 끊겨 있으니까 전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는 지금 평형이 됐으니까 전하가 딱 고정돼 Q1, Q2로 고정돼 있죠. 하지만 요 연결하면은 Q1, Q2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 전하량이 총 흘러갈 수 있는 총 전하량, 흘러갈 수 있는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Q1하고 Q2를 대줘야 되죠. 그래서 직열일 때하고 달리 병렬일 때는 두 축전기에 축적된 전하를 전부 다 따로따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열, 병렬아주 큰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등가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요거를 여기 하나는 C1이 하나는 C2인데 이거를 그냥 한 개로 보자. 이게 바로 등가죠. 이제 등가니까 C equivalent 한 이 capacity CEQ 등가 전기 용량. 요렇게 적으면은 요거는 이제 요 V를 걸었을 때 총 전하량이 Q1 더하기 Q2가 되죠. 그래서 여기 V를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V를 양단에 요 A, B라 그럽시다. A, B라 그러고 여기도 이제 등가 A에 해당되고 B에 해당되겠죠. V를 A, B 사이에 걸면 C1 부분에 Q1, C2 부분에 Q2가 생기고 Q1의 양은 C1V고 Q2의 양은 C2V다는 게 방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여도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축전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총 전하가 뭐로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등가에 해당되는 얘기를 쓰면 V를 A, B 사이에 걸어주면 요때는 이제 Q1, Q2가 생기고 요래 된다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가 이게 될라 그러면은 여기는 Q1 더하기 Q2 요 값은 뭡니까? C1V 더하기 C2V 라는 전하가 생김 요런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생기는 전하 Q는 Q1 더하기 Q2가 되는 거예요. 전위차는 얼마 걸었습니까? V를 걸었었죠. 그래서 Q1 더하기 Q2 요 전체 전하 Q 이제 전체죠. 전체를 하나 씁시다. Q 전체 등가 아마 등가라 쓸까요? 전열을 씁시다. 요게 바로 C1V 더하기 C2V고 요거를 분리해주면 C1 더하기 C2V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Q equivalent를 씁시다. 이게 전이나 다름 없는 거예요. 요 값을 계산했더니 V에다가 요 부분에 들어가는 값이 C1 더하기 C2더라.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C equivalent V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이제 C 이퀴벌런트는 C1 더하기 C2가 됩니다. 여기 바로 병렬에서의 전기용량 공식의 전기용량 공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C1하고 C2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를 한 개의 축전기로 고려할 때는 C 이퀴벌런트 값은 두 개 대주면 된다. 병렬로 연결하면 대주고, 참고로 직렬일 때는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 공부했죠. 직렬 연결에서의 전기 용량 공식은 어땠습니까? 1/C 이퀴벌런트는 1/C1 더하기 1/C2 요거였죠. 요거는 병렬이고요. 요거는 직렬이죠. 그래서 두 개 보면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식으로만 써가지고 뭐 별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참고로 요 이제 병렬 공식을 보면요, C들은 다 양수거든요. C 이퀴벌런트, 다시 말하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기 용량은 C1, C2 중 큰 것보다 더 큽니다. 요거는 C1보다 크고 C2보다도 큽니다. 큰 값이다. 왜냐? 두 개를 더해가 C 이퀴벌런트가 되니까. 그에 반해가지고 요 식을 보시면요, 요 식에서는 C 이퀴벌런트는 C1보다 작고 C2보다 작습니다. 작은 값이다. 왜 그런지 잘 보세요. 만약에 요 부분이 없으면은 C1하고 C 이퀴벌런트가 똑같죠. 근데 뭔가를 대줘가지고 요 오른쪽이 C1분의 1보다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C 이퀴벌런트는 C1보다 작아야죠. 마찬가지로 C2보다 작는 것도 같은 요령이죠. 그래서 이 직렬로 연결하면은 둘 중 작은 것보다도 이 전기 용량이 더 줄어들고, 병렬로 연결하면 큰 것보다 더 커집니다. 뭐 그런 어떤 이 수학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C1이 2페럿이고 C2가 3페럿이다 그럽시다. 자, 이거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렬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C1이 2페럿이고 C2는 3페럿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로 보자는 얘기죠. 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 요 값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요 값이 전기 용량이. 직렬 연결이니까 공식이 뭡니까? C 이퀴벌런트 분의 1은 C1분의 1, 2페럿 분의 1 더하기 3페럿 분의 1이죠. 요거는 2 곱하기 3하면 6페럿 제곱분의 두 개 더하면 5페럿이 되고요. 요거는 1.2분의 2페럿 분의 1 되죠. 요 그림을 이렇게 섞이니까. 따라서 C 이퀴벌런트는 1.2페럿이 돼가지고 2보다도 작고 3보다도 작은 값이 되죠. 반면에 병렬로 연결하면 왜 됩니까? 병렬로 연결하면은 요 C 이퀴벌런트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개 더해준 거죠. 합치니까. 그래서 2페럿하고 3페럿을 직렬로 연결하면은 등가 전기 용량은 1.2페럿이 돼가지고 줄어드는데, 병렬로 연결하면 5페럿이 돼가지고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직렬로 연결한 그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병렬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측면.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C1하고 C2를 여기 연결했단 말이죠. 연결해가 배터리에 탁 이렇게 걸었습니다. V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는 순간 여기는 Q1이 생기고 Q2가 생기는데, Q1은 C1V고 Q2는 C2V가 생겼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따로따로 봤을 때 얘기죠. 그러면 총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고 난 뒤에 이제 V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요 부분만 봐가지고 요 부분에
총 에너지가 얼마냐. 자,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요 C1의 에너지, C1 부분의 에너지 더하기 C2 부분의 에너지를 합쳐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얼마입니까? C1 부분의 에너지는 공식 기억납니까? 2C분의 Q제곱이죠. 이 C1분의 Q1 제곱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축전기에 축적된 에너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C2분의 Q2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저만큼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에너지는 2C1분의 Q1 제곱 더하기 2C2분의 Q2 제곱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등가를 고려해 보면은 요거는 C 이퀴벌런트고 여기에 이제 A에다가 V를 그려줬단 말이죠. 똑같이 그려주면 여기 생기는 거는 여기 이제 Q 이퀴벌런트가 생기는데 요 Q 이퀴벌런트 양은 C 이퀴벌런트 곱하기 V가 되겠죠. 여기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C 이퀴벌런트가 얼마냐? 밑으로 씁시다. 조금 옆으로 당겨서 이거는 C1 더하기 C2의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이제 봤을 때 여기에 총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총 에너지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에너지 하면 되겠죠. 이거는 2C 이퀴벌런트 분의 Q 이퀴벌런트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양하고 네모친 거하고 요 위에 네모하고 같은 값이냐, 같아야 되겠죠. 등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얼른 봐서 같이 안 보이죠. C 이퀴벌런트 값을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1이라 그러고 요걸 2라 그럽시다. 자, 2를 이렇게 보시면요. 2는 2배 C 이퀴벌런트 대신에 C1 더하기 C2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Q 이퀴벌런트 제곱을 써줘야죠. 그럼 Q 이퀴벌런트는 C1 더하기 C2의 V, 여기에 이제 Q 이퀴벌런트 아닙니까? 요 제곱이니까 요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얼른 봐서는 1하고 2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1을 다시 적어 볼까요? 1을 감아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이죠. 이 C1분의 Q1 곱하기 Q1 더하기 이 C2분의 Q2 곱하기 Q2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기억납니까? C1분의 Q1하고 C2분의 Q2가 똑같다는 거. Q1은 C1V고 Q2는 C2V니까 똑같단 말이죠. 이게 똑같으면 이것도 똑같죠. C1 더하기 C2분의 Q1 더하기 Q2. 요게 주어지면요. 요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C1분의 Q1하고 C2분의 Q2가 같으면은 예를 들어 2분의 4하고 4분의 8이 똑같죠. 요거 두 개 다 뭡니까? 6이고 요거 두 개 다 하면 10이죠. 다 똑같습니다. 요건 뭐 단순한 수학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 요 사실을 이용하면 요거는 요 앞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 C1분의 Q1 요 공통인수니까 요걸 묶어내면은 Q1 더하기 Q2가 되는 거예요. Q1 더하기 Q2. 사실 여기에 Q 이퀴벌런트죠. 근데 요거는 또 뭐가 똑같으냐? 요 C1분의 Q1이나 C1 더하기 C2분의 Q1 더하기 Q2가 똑같단 말이죠. 2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곱하기 Q1 더하기 Q2인데 C1분의 Q1 대신에 요걸 써주는 거예요. 요거 이꼬루 2분의 1에 C1 더하기 C2분의 Q1 더하기 Q2 곱하기 Q1 더하기 Q2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밑에 게 C 이퀴벌런트고 위에 게 Q1 더하기 Q2가 Q 이퀴벌런트죠. 사실은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2죠. 이게 바로 2입니다. 그래서 1하고 2가 똑같아요. 복잡하게 정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요 Q1, Q2에다가 C1V, C2V 대비하면 적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등가로
고려해서 하나로 보나 아니면 따로 계산하나 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전기의 연결을 두 가지로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요령을 알면은 이제 복잡한 연결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세 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C1이라는 놈하고 C2, C3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C2하고 C3를 병렬로 연결한 그것을 C1하고 연결한 거죠. 그럼 이거 전체를 갖다가 이제 하나에 이렇게 이제 보자 말이죠. 하나에 C의 이제 이퀴벌런트로. 그럼 요 값이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이것도 물론 뭐 V를 연결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우리가 핵심되는 걸 이미 유도를 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초점 맞추면 요거 뭐하고 똑같으냐? 요거는 병렬 연결한 거죠. 그래서 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C2, C3를 갖다가 합치중으로 등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C1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 C2하고 C3는 병렬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렬 연결에 해당되는 1차적인 거는 여기 C2하고 C3를 더한 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전체하고 요거 전체가 등가다. 이게 등가. 예, 등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개가 됐죠. 아까는 세 개였는데 이 오른쪽 두 개를 하나로 간주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병렬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 이거는 공식이 있죠. 역수를 취해가 또 역수 취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C1분의 1 더하기 C2 더하기 C3분의 1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요 두 개를 곱한 거하고 더한 거 해주면 되죠. C1 곱하기 C2 더하기 C3 분의 C1 더하기 C2 더하기 이게 잠깐요. C1 곱하기 그렇죠. C3 요거를 이제 역수를 취해줘야죠. 네. 역수 취해주면 결과적으로 따라서 C 이퀴벌런트는 요거 역수니까 C1 더하기 C2 더하기 C3분의 C1 곱하기 C2 더하기 C3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은 이제 물론 복잡한 연결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해서 하면 웬만한 건 되는데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이제 공식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식을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축전기 연결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실제로 이 축전기의 모양이 이제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게 이제 축전기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회로의 한 요소로서 우리가 심볼로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C라고 해가지고 C 값의 면적을 갖다가 간격으로 나누어 가지고 엡실론 제로 곱한 거였죠. 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도체 면 두 면인데 두 도체 면이 들어붙으면 안 되죠. 들어붙으면 한 덩어리 돼버리면은 이 전이차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분리시키는데 지금 보면 이 안에 이제 공간이 있죠. 공간. 이 공간을 안 채운 상태로 이렇게 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습니다. 근데 도체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 위에 도체하고 밑에 도체가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도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도체를 집어넣는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요 두 플레이트 사이에 물체를 집어넣는 순간에 용량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넣는 걸 이제 부도체를 집어넣는데 근데 부도체라 그러면 도체가 아니다는 뜻인데 이러면 이 부자가 들어가가지고 정기적인 성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도체 대신에 유전체란 말을 씁니다. 유전체.
유전체라 그러면 이 전기적인 이제 성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유전체는 어떤 거냐? 부도체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도체는 뭐였습니까? 도체는 이런 물질이 있으면 이게 도체면 말이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전하가 있었죠. 자유전하 Q라는 이 자유전하가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그 중에 이제 프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도체라 그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요거는 도체고 유전체는요. 이제 이거는 유전체 또는 부도체입니다. 유전체는 어떤 걸로 보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요 대부분의 경우에 Q가 전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제 분자로 보면은 분자의 구조를 보면은 원자로 돼 있고 원자 구조는 또 핵이라는 게 있고 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전자들이 뱅뱅 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서로 이제 결합해 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근데 어떤 이제 분자들은 최외곽 전자가 느슨해 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도체가 되는 건데 유전체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전하가 없어요. 그 모든 전자들이 딱 타이트하게 딱 그냥 분자 속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전체의 경우에는 자유전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여기 이제 분자가 있으면 분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분자. 여기에 외부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외부 전기장 외부 요 분자가 나름대로 요 분자 자체가 사실 완전 중성 덩어리가 아니고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도 있죠.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전자는 전하를 가지죠. 그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들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요게 약간 분리돼 가지고 플러스는 밀려나고 마이너스는 거꾸로 이제 전기장의 소수 쪽으로 땡겨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편극이라 그럽니다. 편극. 그래서 이 극이 약간 분리되는 거예요. 극이. 그래서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약간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분자가 중성이었는데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위에는 플러스로 되고 밑에는 마이너스로 되가 하지만 이 분리는 안 돼요. 전하들이. 그 분자 안에서 한쪽으로는 이제 양성자가 조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말하자면 전자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약간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 배운 적 있죠.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거리를 두고 떨어진 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죠. 전기 쌍극자라고 그랬죠. 전기 쌍극자. 기억납니까?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요만큼 A라는 요 이제 이 벡터죠. 거리 벡터. 이때 요 P라고 해가지고 이걸 Q 곱하기 A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요 값을 갖다가 쌍극자 모멘트라 그랬죠. 쌍극자 모멘트라 그랬고요. 요 자체는 쌍극자라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쪽에도 쌍극자 있기 때문에 전기 쌍극자라고 이제 이렇게 전기자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극자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말이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약간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이 쌍극자는 스스로 전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수동적으로 전기장 속에서 토크를 받아가지고 회전하기도 하죠. 회전하는 운동도 한단 말이죠. 이게 이 능동적으로 전기장 만들기도 하고 또 수동적으로 다른 전기장 속에서 회전도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에 요걸 뭐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이따다가 이제 양쪽에 전하를 집어넣어주면은 요 안에 여기 변화가 생기가지고 약간의 이제 전기 용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